안녕하세요. 닥터K 플러스 박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의 유재욱입니다. 네, 원장님. 평소에 건강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걱정되는 질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 때문에 전립선 질환이나 간 질환 이런 것들이 걱정되긴 하는데 네. 미라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니까 걱정되는 질환은 없는데요. 저희 이모님이나 어머님은 요실금 때문에 걱정을 좀 하셔서 제가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요. 그 통계학적으로 보면 중년 여성의 3분의 1에서 요실금으로 고생하신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닥터K 플러스에서는 여성의 적이라고 불리는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경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방송이나 기사, 광고를 보면은 요실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 또한 또 주위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요실금 하면은 소변이 샌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소변이 새는 것은 요실금이 맞는데 네. 더 정확하게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그러는 그 외의 상황. 뭐 내가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가는 도중에 소변을 못 참고 소변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요실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이 원치 않는데 소변이 나온다 하니 이 통증 여부를 떠나서 마음의 고통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 왜 나타나는 거죠? 요실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입니다. 우리가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또는 줄넘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은 임신이나 출산을 거쳐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폐경입니다.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골반 근육이 더 약화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평소에 잘못된 배뇨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배뇨 습관이 또 요실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평소 소변 보는 배뇨 습관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잘못 알고 내가 조금이라도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미리미리 소변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고 소변을 자주 보다 보면은 방광이 불안정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기능적 방광 용적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걸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민성 방광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화장실 가다가 소변을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변 습관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과 출산으로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신을 하면 왜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임신을 하면은 태아가 커지면서 자궁이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방광염이라든가 요실금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산을 하면서 방광을 받치고 있는 골반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광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위에서 방광을 누르는 힘이 가해졌을 때 받치는 힘이 약해져서 요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임신과 출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실금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출산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난산이라 그러죠. 출산을 하더라도 힘들게 아기를 낳을수록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출산도 방법도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 했을 때 골반 근육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네. 비만 환자 중에서도 요실금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비만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비만도 요실금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원인은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신이라든가 출산 또는 폐경, 연령의 증가 이런 것들은 방광 근육을 받치고 있는 골반 근육이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요실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내가 비만이 되면은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더 센 힘으로 방광을 누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비만 환자가 요실금이 있을 경우에 살을 만약에 다이어트로 빼면 그런 증상도 없어질까요? 예. 특히 약한 요실금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을 치료를 하고 또는 운동을 해가지고 요심히 좋아진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이라는 것은 비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요심이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모든 요심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역시 비만은 정말 만병의 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혹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내가 요실금일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실금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실금에 대한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보통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요심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해가지고 정확한 요실금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항목이 정말 많은데요. 다행히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항목들 중에 5개 이상이면 요실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이 되면은 당연히 요심이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 중에서 내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심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증상이 심하다 하더라도 항목이 2-3개에 집중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은 당연히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항목이 5개 이상이 된다는 것은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런 증상이 모든 요실금에 다 나타나는 건가요? 제가 듣기에 이제 요실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요실금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재채기 하거나 뛰거나 웃거나 또는 줄넘기 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복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생기는 요실금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이나 출산이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2번째 요실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2번째로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럽니다. 절박하다. 소변을 참지 못하다는 거죠. 평소에 소변을 좀 자주 보고 밤에도 한두 번씩 깨는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지면은 화장실 가다가 소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절박성 요실금은 젊은 여성에도 흔히 생길 수 있는 요실금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이라. 그렇다면은 임신이나 출산 이런 것과도 관련이 좀 있나요? 우리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압성 요실금이 주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부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의 제일 큰 원인은 잘못된 배뇨 습관이라든가 또는 신경계 이상이 있는 경우, 당뇨, 그런 경우에 절박성 요실금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아무래도 원인이 다르다 보니까 증상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보통 요실금이라 그러면 그냥 통틀어서 그냥 소변이 새면 다 요실금이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복압성과 절박성은 전혀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압성은 소변 마려운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재채기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절박성 요실금은 이런 내가 소변을 참지 못, 화장실 가다가 소변을 지리는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한두 번씩 깨게 되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있다. 종류를 말씀하신 지금 절박성과 복압성 2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나머지 2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죠? 세 번째는 복합성이라 그래가지고 절박성과 복압성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새는 분들은 소변을 또 불안해서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오게 돼서 그걸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흔히 생기는 요실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류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광에 소변이 너무 많이 차서 흐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방광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소변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럼 방광에 소변 보는 양이 늘어나게 된다라든가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밑에가 막혀서 소변을 못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류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실금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요실금의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실금 진료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사실 요실금은 주위에 굉장히 흔하고 또 요실금에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막상 병원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부끄럽기도 하고 또 겁도 나고 또 사실 요실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혼자서 참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요실금은 대부분이 치료가 잘 되는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 오시기만 하시면은 대부분의 요실금은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요실금 네. 하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시고 고생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치료들이 있죠? 요실금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방법이 있고 비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뭐 수술적 방법이라 그러면은 뭐 다 하신 수술을 하시면 바로 좋아지시는 건데 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외 자기장 치료라든가 바이오 피드백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케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도 대표적인 어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요실금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채기할 소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하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듣는 이름이긴 네. 하죠. 케겔 운동하면 어떤 운동인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케겔 운동은 누구나 다들 한두 번씩은 들어보고 네. 또 한두 번씩은 해보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한 자세로 바닥에 누워가지고 배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문 괄약근이라고 그러죠. 항문 괄약근을 5초간 조이고 5초간 풀고 5초간 조이고 5초간 풀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꾸준히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은 5초에서 10초 동안 조이는 간격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자세도 여러 가지 자세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정말 아주 어렵지는 않은 동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겔 운동만 하면 정말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요실금이 이 운동만으로 치료는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요실금을 예방하는 경우, 출산 후에 또는 아주 약한 요실금인 경우에는 케겔 운동을 하면은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케겔 운동의 최대의 단점은 꾸준히 하질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왔을 때는 내가 증상이 심하니까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지만은 대개 한 1, 2주만 지나다 보면은 잊어먹게 되고 그래서 케겔 운동을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요실금은 꾸준히 하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일수록 꾸준히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케겔 운동처럼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운동 말고는 병원에서 오셔서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전기 자극을 지속적으로 골반 근육에 가해가지고 하는 전기 자극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케겔 운동을 좀 더 병원에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치료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체외 자기장 치료도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수술요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요실금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 수술요법도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수술은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실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도 심하고 또 입원도 오래 해야 되고 네. 또 일부는 수술하고 나서 소변을 못 보는 부작용도 생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요실금 수술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입원할 필요도 없고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완치할 수가 있는데 흔히들 TVT, TOT 또는 미니슬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술법들이 요실금 테이프 수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TVT, TOT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네. 생소한 단어인데요. 어떤 수술인가요? 이 TVT, TOT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과거처럼 피부를 뭐 절개를 하거나 개복을 하는 수술이 아니라 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1cm 정도만 살짝 절개를 해서 인체에 전혀 무해한 테이프를 살짝 걸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10분 정도로 아주 짧고 또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거의 없고 입원하실 필요도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수술 기법도 다양해지고 또 질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나 수술을 받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실금은 근본적으로 배뇨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올바른 배뇨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지 방광도 건강해지고 요실금도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실금의 주 원인이 골반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케겔 운동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올바른 배뇨 습관 뭐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사실 올바른 배뇨 습관을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바른 배뇨 습관이라는 것은 적절한 수분을 섭취한 상태에서 하루에 한 4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평균적으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소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소변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적절한 배뇨 습관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혹시 방광을 뭐 자극한다거나 혹시 방광에 해가 되는 그런 음식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런 음식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방광을 자극하는 3대 음식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알코올, 두 번째는 니코틴, 세 번째는 카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민성 방광이 더 악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은 흔히 섭취를 하죠. 우리가 커피라든가 차를 마시면은 유난히 소변을 자주 본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 담배, 그리고 커피, 차 등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탄산음료라든가 또는 인공감미료 이런 경우에도 방광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탄산음료, 조미료 이런 것들만 피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다이어트는 요즘 뭐 전 국민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맘때만 되면 항상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운동이란 것은 꼭 이렇게 뭐 체중을 감량하는 것 외에도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 요실금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 말고 요실금을 좀 해결하기 위한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사실 뭐 전신 운동으로 치면은 유산소 운동은 꼭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뭐 강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10분 동안 굉장히 빨리 뛴다 이런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게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동할 때는 꼭 적절한 수분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만이 방광이 건강해지게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겔 운동은 꼭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분 섭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 물을 오히려 많이 마시면 방광에 더 안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내가 물을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겠고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안 먹고 소변 보는 양을 줄여가지고 인위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방광의 소변 보는 양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고 그리고 방광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억제해서 화장실을 자주 안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배뇨 훈련, 그러니까
조금씩 소변 참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화장실 가는 간격을 늘려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과민성인 경우나 네. 아니면 습관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대변 습관 같은 경우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변비 같은 경우도 연관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네. 방광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변비가 있게 되면은 이 장에 이제 좀 대변이 차고 장이 좀 늘어나면서 앞에 있는 방광을 좀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본다라든가 또는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다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요실금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변비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은 요실금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도 좋고 우리 몸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남겨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요실금에 잘 안 걸리나요? 젊은 사람들도 요실금에 걸리나요?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염의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저 역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남자는 요실금에 안 걸리나요? 흔히도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합성 요실금은 출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있겠고 네. 또 절박성 요실금의 주요 원인이 배뇨 습관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뇨 습관이 나쁘신 분들은 사실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도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죠. 남자들은 50대가 되면은 전립선이 다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소변이 보는 게 시원치가 않게 되고 그게 방광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절박성 요실금이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이런 요실금 같은 경우가 적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임신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3분의 1 이상은 다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한 5% 미만에서 요실금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겠죠.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요실금에 잘 안 걸린다. 뭐 이런 말이 맞는 건가요? 흔히들 요실금은 네. 노년의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주위에 보더라도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서 요실금이 제일 흔한 거고요. 50대, 60대 갈수록 요실금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요실금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 여성에게도 종종 선천적으로 골반근이 약해서 보고합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젊은 여성인 경우에도 배뇨 습관이 나쁜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으로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염. 네. 요즘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사실은 조금은 이제 전문적인 이제 질문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부분이 됩니다. 요실금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변이 새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할 때 소변이 셀 수도 있고 과민성 방광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소변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요실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민성 방광은 그 중에서 소변을 자주 보고 또 소변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과민성 방광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화장실 가는 도중에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인 경우를 과민성 방광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고합성 요실금은 내가 소변이 마려운 거와 상관없이 기침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거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워서 참지 못해서 소변이 나오는 경우를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요실금에 비한다면 과민성 방광염은 조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실금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유 원장님이 또 준비하신 게 있죠? 예, 오늘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실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건강 팁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실금 건강을 위한 팁 잘 보셨죠? 예, 요실금 때문에 고생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경래 원장님께서 정말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병원에서 요실금을 진료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10년, 20년 동안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실금은 병원에 오기만 하면은 하루 만에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재채기를 하더라도 바로 소변이 안 새는 거죠. 이분들 말씀은 평생 동안 내가 가장 잘한 게 요실금 수술이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되는데, 하지만 병원에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요실금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저귀를 차거나 냄새가 심해지거나 그때서야 뒤늦게 병원을 오게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요실금은 병원에 오시면은 바로 치료가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요실금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해서 적극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실금을 사회적 암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 많은 여성분들이 요실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부위의 질환이다 보니까 숨기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요실금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우울증까지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누가 대신 아파해 줄 수도, 누가 치료해 줄 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령 가족들에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더라도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몸과 마음의 병을 모두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닥터 OK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경래 원장님